서서나니 산자에 따르라. 오늘 해고자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듣게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상하게 화요일날 거리 특강 할 때 악천후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취소했었고,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우비 입고 막 비바람 맞으면서 거리 특강을 했던 경우가 많은데, 근래에 복이 들어서 오늘은 좀 날씨가 약간 이제 가을 맞으라서 쌀쌀하긴 하지만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능교육 지부장 유명자입니다. 네, 오늘 또 세드호텔 노조 동지들이 딱 앞에 채우고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사실 한 2주 동안 회사가 최종안이라는 걸 내놓고 28일 이후에 한 2주 동안 저희 재능교육지부 집회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얘기됐던 게 최종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됐든 사전에 기본적인 노동조합에서 요구안에 관련한 원칙을 결정을 하고 대대결정 사항으로 정리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섭 자리에서 그것에 맞지 않는 회사의 안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교섭위원이 그 안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을 그걸 절차로 결정을 하고 들어가서 사실 회사가 그 정도 안, 굉장히 허위 가대포장한 안을 사실 내놓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회사가 당당하게 내놨습니다. 그동안 12명의 해고자 중에 10명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년까지 얘기를 했다가 6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순차적 복직을 얘기했던 것이 세상을 떠난 이지어 조합원 빼고 11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빼고라고는 안 했죠. 해고자 11명 전원 복직, 즉시 일괄 복직,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단체협약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제도 없이 계약 체결 즉시 단체 교섭을 시작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저희는 첫 번째, 두 번째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합의되지 않은 이상 3, 4번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시작한다. 그러면 얘네가 말하는 단체 교섭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아무런 회사의 담보도 없이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는 없었고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고 나왔더니 교섭위원이 아닌 해고자들에게 우선 그 회사의 최종안에 대해서 모두 문자로 쌌고요. 추후에 들어봤더니 노동조합이 소통이 안 될까봐 소통 안 될 것 같은 조합원들한테 모두 다 회사의 최종안을 문자로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체란 단체,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도 사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와 별로 연대가 없었다는 곳이겠죠. 그런 데까지도 등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으로 회사의 최종안이 배포가 됐습니다. 너무 급해서인지 첫날 픽으로 배달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회사가 최종안을 제시하고 며칠 동안 행했던 짓이 이런 짓이었고, 지금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러 종교단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자기네 안이 최선안이었다. 그리고 최선안이다. 더 회사가 더 양보해야 될 안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저희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최선안이었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내놨던 최종안인 만큼 지난주 집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가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또 조합원들한테 회사의 조직이나 팀장이 친히 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라는 마지막 인사를 마지막에 두고 긴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조직이나 팀장은 사실
최초에는 노무팀이어서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이 현장의 조합원 또는 넓게 현장의 교사들의 부정영업이나 실적 강요로 인한 많은 것들을 고충을 받아서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했었더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몇 년 있다가 회사가 은근히 노무팀이 아니라 고충상담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사관계에 있는 노무를 담당하는 너희들은 학습지 교사 이런 걸 은근히 그때부터 배제를 하기 시작하더니 현장에 있는 모든 고충 교사들의 고충들을 자기네가 회사가 직접 받아 안겠다 고충상담팀으로 봤더니 그 다음에는 또 조직인하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투쟁 중에. 예, 그래서 조직인하를 하는 상대를 너무 편협되게 흡수하게 보지 말고 재능교육에 7천여 명의 다른 임직원 중에 쟤들이 말할 때 그 안에 임직원에는 5천여 명의 재능학습지 교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재능교육 교사노조 5,000명이 안에서 모든 재능교육의 생산과 그리고 소비와 모든 영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과 조직 인하를 이루어야 재능교육이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리고 노사 간의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잠겨있는 끝에 회사는 그런 최종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문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조직이나 팀장님이 친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뭐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오늘 유쾌하지도 않았지만 아주 또 저녁 오후 늦게 그런 문자를 받고 참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9월 달에 이러저러하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투쟁 일정이 많습니다. 뭐 내일 모레는 쌍체 관련한 청문회도 있고 또 26일에는 용역 관련해서 SJM, 유성, S3M을 중심으로 한 청문회도 있고 등등등 투쟁 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추석입니다. 사실 저희가 좀 7, 8월 투쟁 열심히 해서 또 9, 10월에 조금 더 수위 높은 투쟁들을 대정부 투쟁 통해서 그리고 대국회 투쟁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9월이 어느덧 이렇게 반이 훌쩍 넘어가리는 시점이 됐습니다. 또 그런 중요한 투쟁들 빼놓고 추석이 지나가면 10월이 올 텐데 우리가 우리 9월달 투쟁 좀 힘있게 함께하는 투쟁 하지 못했던 것처럼 10월 달에는 전부 다 이제 내일 안철수도 대선 관련해서 선포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그리고 노동 탄압의 문제를 좀 규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정권에서도 너희가 일반 노동자 민중의 표는 반드시 절대로 표를 갖지 못했던 것 좀 우리도 선포하는 투쟁을 10월 달에는 좀 힘차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는 있는데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동지들과 그리고 재능지부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하반기에 석 달 조금 넘은 이 하반기 투쟁 모두 함께 힘차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도 좀 많은 투쟁 일정들이 많이 있지는 못하지만 등등 굵직굵직한 투쟁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9월 24일 날 좀 재능지부 투쟁 승리를 지지하는 단위들이 좀 집중해서 문화제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24일은 청년 학생들이 주관 주체로 하는 문화제를 이 자리에서 24일 날 할 거고요. 그리고 26일에는 동지들이 아시다시피 10개가 넘는 명의상으로 한 16개 정도의 투쟁사업장이 함께 모여서 공투단 일정을 함께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26일 날은 좀 오후에는 신나게 도심을 휘젓고 다니다가 7시에 대한문에서 우리 공동투쟁단 동지들과 함께하는 희망연대의 날을 좀 프로그램도 알차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4일 재능지부 문화제도 기억해 주시고 26일 수요일 날
공지가 되면 도심에서 하는 투쟁도 함께 해주시고 7시에 대한문에서 모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차게 하반기 투쟁 승리하는 투쟁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